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경제적 피해는 약 207조 원까지. 대지진 위험으로 과거 천도 의견까지 나온 일본. 과연 일본은 이 악재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 지진화산부에서 근무하는 31세 사토 유키코예요.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근길에 올랐죠. 도쿄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걸어가며 문득 어젯밤 느꼈던 작은 진동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새삼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죠. 우리 일본은 지진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말 불안한 나라예요.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출근길 전철에 올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니 또 규슈 지역에서 지진이 났더라고요. 옆자리 승객들도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일본에서 태어나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기상청에 도착해보니 동료들도 이미 지진 소식을 듣고 긴장한 눈치였죠. 우리의 대화는 곧 일본의 부족한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 옮겨갔어요. 우리나라의 기술과 시스템을 생각하니 걱정이 더 커졌죠. 오늘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쓰나미 예측 모델 개선 작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쓰나미 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죠. 이를 통해 쓰나미 도달 시간과 높이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니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빨간색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 점은 지진 위험 지역을 나타내는데 그 개수가 너무 많아 한숨이 나왔죠. 점심시간 신입 직원 하루나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선배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은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일본은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해. 게다가 화산 활동도 많고. 설명을 하면서도 문득 한국이 떠올랐어요. 지진의 위험이 거의 없는 그곳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해야 할 업무에 집중하고 기상의 변화와 재난에 대해 알려야 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끊임없이 뒤바뀌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합니다. 비록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한국처럼 지진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대지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2011년 3월 11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는 대학생이었죠.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TV에서 보았던 쓰나미가 마을을 삼키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15,899명이나 되는 사망자, 실종자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생명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우리의 미래마저 위협했어요. 그리고 2016년 4월 16일 또다시 큰 지진이 찾아왔어요. 구마모토 대지진이었죠. 규모 7.3의 지진으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갈라진 도로들,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회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료들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요. 일본 열도 전체가 불의 고리 위에 있다는 사실이 저주처럼 느껴져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해도 큰 지진이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지진의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면 어떨까?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천국 같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 저희 기상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동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최근 수집된 지진 관측 데이터가 심상치 않아서죠.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들을 보며 모두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난카이 트로프 주변의 지각 활동이 평소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3개월간의 미소지진 빈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나카무라 과장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죠.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팀이 분석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설명했어요. 현재 모델로는 향후 4년 내 규모 8.0 이상의 지진 발생 확률이 70%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어서 위기관리청의 스즈키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즉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기상청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고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보니 일본 전역의 지진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작은 숫자들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졌죠. 동료 마사코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어요. 유키코 씨, 가끔 한국의 기상청과 교류하잖아. 그쪽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지진 위험이 훨씬 적어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의 첨단 기상 예측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그 말을 하고 나니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실감했어요. 우리는 매일 데이터와 씨름하며 자연의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선하고 있어요. 모니터에 비친 일본 지도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위험을 예측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는 거라고. 비록 자연을 완전히 제어할 순 없겠지만 우리의 데이터와 과학이 일본을 조금씩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2024년 8월 8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진이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감지되었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저는 즉시 기상청의 비상대응 프로토콜을 발동하고 관련 부서의 지진 상황을 보고하며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진의 정확한 규모와 발생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지진 관측 장비와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 지역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현장의 재난관리팀과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어요. 그 후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보를 발령하고 지역의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상청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자원 배분 계획을 세웠어요. 각 지역의 기상청, 소방서, 경찰서와 협력해 지진의 여파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강풍이나 홍수와 같은 2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 예보를 강화하고 피해 지역의 기상 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저는 지진에 대비한 기상 예보와 경고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재난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대피소 운영과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상청 직원으로서 대피소에 대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와 함께 지진 후 발생할 수 있는 기상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재난에 대해 잘 대비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교통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수백 편의 항공편과 열차 운영이 취소되었고 많은 가구가 대피 명령을 받았죠. 저는 이번 지진을 겪으며 일본이 정말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본은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태풍의 경로에 자주 들어가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진, 태풍, 쓰나미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겪은 연이은 지진과 태풍은 저에게 자연재해의 위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다행히 신속한 대처 덕분인지 많은 피해는 없었어요. 지난 8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부상 12명과 2채의 건물이 붕괴된 정도였죠. 사상자가 없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상청과 재난관리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했죠. 그러던 중 몇몇 기사와 연구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난 8일 일어난 지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고, 실제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번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지진으로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죠.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상 피해 범위도 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23만 명의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경제적 피해는 약 20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더 큰 피해를 막고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개선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을 했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죠. 18살이었던 저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준비한 보고서를 공유했어요. 이번에 제가 맡은 부분은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에요. 현재 우리의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진 발생 후 3초 내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저 지진계의 증설이 시급해요. 동료들의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쓰나미 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대피소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앉아 있었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문득 옆자리에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키코 씨,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네, 가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선배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록 한국처럼 지진의 위험이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오늘보다 내일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시는 2011년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8월에 겪었던 지진과 태풍처럼 자연재해가 닥쳐올 때마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 부서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한국기상청에서 온 김태훈 박사님이었죠.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해요. 김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단 10회 발생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러움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한국의 원전은 모두 활성단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진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김 박사님이 덧붙이셨어요. 우리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휴식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김 박사님께 다가갔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지진 걱정 없이 사나요? 김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진을 거의 걱정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른 분야의 발전에 쏟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절정에 달했어요. 지진 걱정 없이 산다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데 한국인들은 그 시간에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니.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세계를 휩쓰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모든 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김 박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였으면 좋겠다고요.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유키코, 우리도 한국처럼 살 수 있을까? 마사코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글쎄, 우리는 평생 이 불안과 싸워야 할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갑자기 위태로워 보였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이 도시. 한국이라면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안전하고 발전된 그 꿈의 나라 한국.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이에요. 남편과 아이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거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을 위해 서울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 한국으로 가족이 모두 떠나기로 했죠. 지친 업무를 피해 조금 쉬고 싶었어요. 힘들다라기보다는 이 상황,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우리 부서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었어요. 향후 30년 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이 9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하고 상의를 한 결과 한국을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곳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 세계 최고의 IT 기술, 눈부신 경제 성장,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그야말로 꿈의 나라죠. 동료 마사코에게 제 결정을 알렸더니 놀랍게도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한국 이주를 고민 중이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부서의 시무라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과장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정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국은 정말 부러운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러고 마지막 인사를 해주었답니다. 오늘 저녁 도쿄타워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안전한 땅에서 지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이를 키우면서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모든 게 한국에선 당연한 일상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을 향해 떠나는 거죠. 물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져요. 한국, 그곳은 제게 있어 새로운 희망의 나라예요. 안전하고 발전된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꿈의 나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진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일본.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키코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금 일본 전역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갖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항상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피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의 위협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도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동담기였습니다.